여러분 혹시 어젯밤에 몇 번이나 깨서 화장실에 다녀오셨습니까? 바나나 한 개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75세 황정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황정순 어르신은 원래 동네에서 알아주는 깔끔쟁이셨습니다. 마당에 꽃 가꾸는 걸 좋아하시고 매일 아침 시장에 나갈 정도로 정정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밤이 오는 게 공포스럽다고 저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밤 10시에 누우면 12시에 한 번, 새벽 1시 반에 또 한 번, 3시에 또 한 번, 그렇게 아침까지 무려 5번을 깨서 화장실을 가신 겁니다. 낮에는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그 좋아하던 꽃 가꾸기도 포기하고 멍하니 소파에만 앉아 계셨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어두운 새벽에 화장실을 가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지셨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심장이 벌렁거린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불편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5명은 황정순 어르신처럼 야간요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 야간요가 있는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낙상사고를 당할 확률이 3배 이상 높다는 겁니다. 어르신들에게 낙상은 곧 골절이고 고관절이 부러지면 1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20%가 넘습니다. 야간요는 단순한 배뇨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신호인 셈입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치매와의 연결고리입니다. 우리 뇌는 잠을 자는 동안 낮에 쌓인 쓰레기를 청소합니다. 의학적으로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이 뇌 청소 시스템은 우리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만 작동합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주범인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독성 단백질을 씻어내는 시간이죠. 그런데 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잠이 조각조각 나면 어떻게 될까요? 뇌 청소기가 돌아가다가 계속 꺼지는 겁니다. 청소하지 못한 쓰레기가 뇌에 차곡차곡 쌓이고 결국 그것이 치매로 이어지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 몸은 밤마다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걸까요? 원인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몸의 시계가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밤에 소변이 안 나오게 조절하는 항이뇨 호르몬이 펑펑 나오는데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 공장이 가동을 멈춥니다. 두 번째는 방광이라는 주머니가 낡고 뻣뻣해졌기 때문입니다. 소변을 넉넉히 담아두지 못하고 조금만 차도 예민하게 반응해서 주인님, 화장실 가세요 하고 뇌를 깨우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는 낮 동안 다리에 고인 물들이 밤에 누우면 한꺼번에 혈관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황정순 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린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로 지금은 밤에 딱 한 번만 깨고 푹 주무십니다. 그 비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싼 약도 아니고 힘든 수술도 아닙니다. 바로 저녁 5시에 먹는 바나나 1개입니다. 왜 하필 바나나인지, 왜 5시여야만 하는지, 그리고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폭발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는 여러분의 노년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 이 귀한 정보가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와 가족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더 좋은 정보를 연구할 큰 힘이 되고 어르신들께는 건강을 되찾는 희망의 불씨가 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셨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밤의 지옥에서 탈출하는 마법 같은 솔루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꿀잠을 되찾아줄 것이라고 확신하신다면 댓글에 실천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결심이
건강한 노후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왜 저녁 5시 바나나가 방광의 천연 진정제가 되는지 그 놀라운 의학적 근거를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밤을 지옥으로 만들던 야간요를 잠재울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첫 번째 해결책은 바로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 중간 크기 바나나 1개와 아몬드 5알을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왜 하필 저녁 5시일까요? 이게 바로 우리 몸의 호르몬 시계를 이용한 과학입니다. 바나나 속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가득합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밤에 잠을 부르는 멜라토닌으로 변신합니다. 그런데 이 변신 과정이 마치 요리하는 시간처럼 대략 5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밤 10시쯤 주무신다면 저녁 5시에 미리 잠의 씨앗을 심어두어야 잠자리에 들 때 수면 호르몬이 최고치에 도달해서 뇌에 수면 커튼을 쳐주는 겁니다. 그냥 제 짐작이 아닙니다. 해외의 한 영양과학 연구팀이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2주 동안 실험을 했습니다. 매일 바나나를 꾸준히 챙겨 먹은 그룹은 잠에서 깨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수면의 질이 몰라보게 좋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치로 따지면 밤에 5-6번 깨던 분들이 한두 번으로 줄어드는 마법 같은 효과를 본 셈입니다. 바나나가 좋은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나나는 방광의 천연 진정제 역할을 합니다. 바나나 1개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미네랄들은 예민해진 방광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줍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이 마치 화가 난 것처럼 딱딱해지고 예민해집니다. 소변이 조금만 차도 못 참고 밖으로 내보내려고 발버둥을 치죠. 이때 마그네슘과 칼륨이 들어가서 방광을 토닥토닥 달래주는 겁니다. 덕분에 소변이 어느 정도 차도 뇌가 깨지 않고 편안하게 잠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기에 아몬드 5알을 같이 드시면 효과는 2배, 3배가 됩니다. 아몬드 속의 건강한 지방은 바나나의 영양소가 뇌로 잘 전달되도록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바나나 안에는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변할 때 꼭 필요한 조력자인 비타민 B6까지 들어있어서 그야말로 자연이 선물한 완벽한 꿀잠 패키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정순 어르신도 제 설명을 듣고 무릎을 탁 치셨습니다. 어르신은 그동안 바나나가 몸에 좋다는 소리를 듣고 매일 아침마다 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정작 밤잠이 필요할 때는 효과를 못 보고 계셨던 거죠. 제가 저녁 5시로 시간을 바꾸고 아몬드를 곁들이라고 말씀드린 지 딱 일주일 만에 황 어르신은 새벽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딱 하나입니다. 바나나는 너무 큰 것보다 중간 크기가 적당하고 아몬드는 소금이 없는 생아몬드나 볶은 아몬드를 선택하십시오.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간 크기 바나나 1개 정도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오늘 이 귀한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주변에 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얼굴이 해숙해진 친구나 친척들이 있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10년 늙어 보이던 얼굴을 다시 생기 있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영상 공유 버튼을 눌러 소중한 분들께 전달해 주세요. 댓글에 공유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큰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바나나만큼이나 중요한 우리 몸속의 물기를 조절하는 법과 다리의 고인물을 잠자기 전에 미리 빼내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바나나 처방만큼이나 중요한 우리 몸의 물기를 다스리는 수문장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2가지 지침은 밤새 차오르는 소변의 양을 물리적으로 줄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저녁 6시 이후에는 입을 닫고 몸속 수문장을 퇴근시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녁 식사 이후에는 물과 과일 그리고 짠 음식을 철저하게 제한하십시오.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저녁에 드시는 곡물 요리나 수박, 참외 같은 수분이 많은 과일은 밤새 화장실 문턱을 넘나들게 만드는 주범이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우리 몸은 낮 동안 활동하면서 중력 때문에 수분이 아래로 쏠립니다. 여러분, 저녁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붓고 양말 자국이 깊게 남으시죠? 그게 다 몸속의 물이 다리로 내려가서 고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잠자리에 누웠을 때 발생합니다. 몸이 수평이 되면 다리에 고여 있던 물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혈관으로 다시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 심장과 신장은 깜짝 놀라서 물이 너무 많으니 빨리 내보내야겠다고 판단하고 소변 공장을 풀가동하듯 가동합니다. 의학용어로 체액 재분배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야간요의 진짜 정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녁 6시 이후에 물까지 더 마시고 짠 반찬까지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 속의 나트륨은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서 우리 몸이 물을 더 꽉 붙잡게 만듭니다. 결국 밤새 방광은 터져나갈 듯 차오르고 여러분은 잠을 설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 식사는 무조건 싱겁게 드시고 국물은 딱 3숟가락만 드시라고 권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잠들기 1~2시간 전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는 다리 거상법입니다. 소파나 침대에 누워 쿠션을 2~3개 정도 받치고 다리를 올리십시오. 딱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방법이 왜 기적 같은 효과를 주는지 아십니까? 밤에 잘 때 나올 소변을 깨어있을 때 미리 빼내는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면 하체에 고여있던 수분이 미리 심장으로 올라가서 소변으로 바뀝니다. 30분 뒤에 화장실에 가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양의 소변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겁니다. 이때 소변을 시원하게 비우고 잠자리에 드시면 밤사이에 방광으로 흘러들어갈 물의 양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황정순 어르신도 이 방법을 실천하시고는 정말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르신은 평소 저녁 식사 후에 시원하게 물 1대접 마시는 게 습관이셨거든요. 게다가 저녁마다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국물을 좋아하셨는데 그게 다 소변 폭탄이었다는 걸 깨달으셨습니다. 어르신은 저녁 식단은 싱겁게 바꾸고 잠들기 전 30분 동안 다리를 올리고 계셨더니 자다가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어르신은 이제 밤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날 때 눈앞이 핑 도는 어지러움도 사라졌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만성 콩팥병을 앓고 계시거나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는 진단을 받으신 분이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나나 섭취는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바나나의 칼륨 성분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보약이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 후에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캄캄한 밤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고 있나요? 지금까지 내용이 정말 도움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제가 더 정확하고 정직한 건강 정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황정순 어르신이 실제로 실천했던 24시간 꿀잠 시간표를 짜드리고 여러분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들을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냉장고 앞에 딱 붙여두고 그대로 따라해 보십시오. 먼저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여러분의 수분 충전 시간입니다. 하루에 마실 물의 70%를 이 시간 안에 다 드셔야 합니다. 대략 종이컵으로 7잔에서 8잔 정도를 조금씩 나눠서 천천히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낮에 물을 충분히 마셔둬야 저녁에 목이 마르지 않고 몸의 신진대사도 원활해집니다. 오후 5시가 되면 드디어 우리 몸의 잠을 예약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바나나 1개와 아몬드 5알을 꼭꼭 씹어 드십시오. 바나나의 영양소가 우리 몸에서 잠의 호르몬으로 변신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밤을 지켜줄 든든한 수면 지원군을 배치하는 시간입니다. 저녁 6시 식사는 여러분의 방광을 쉬게 하는 시간입니다. 반찬은 최대한 싱겁게 드시고 특히 국물은 과감히 남기셔야 합니다. 식사 도중에 마시는 물도 딱 반컵 정도로 입만 축이는 수준이 좋습니다. 만약 이때 짜게 드시면 밤새 물을 찾게 되고 결국 화장실로 달려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녁 7시나 8시 사이에는 제가 앞서 강조한 다리거상법을 실천하십시오. 거실 소파에 편안히 누워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30분 동안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30분이 지나면 바로 화장실로 가서 방광을 비우십시오. 밤에 나올 소변을 이때 미리 빼내는 것이 야간요 탈출의 핵심 전략입니다. 밤 10시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화장실에 들러 방광을 완전히 비우고 침대에 누우십시오. 이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마시고 오늘 하루 고생한 내 몸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건네며 편안히 눈을 감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일과표를 짜드렸는데 아마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3가지를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뇨가 있는데 바나나를 매일 먹어도 될까요?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괜찮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 들어있는 당분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주는 정도이며 풍부한 섬유질 덕분에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지 않습니다. 다만 혈당 수치가 매우 높아서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신 분들이라면 드시기 전에 주치의 선생님과 살짝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에게 바나나 한 개는 보약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방법을 며칠이나 해야 효과가 나타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바뀌는 데는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황정순 어르신도 처음 사흘간은 큰 변화가 없어서 의구심을 가지셨지만 딱 열흘이 지나면서부터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딱 2주만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뇌가 새로운 수면 패턴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정말 야간요인지 어떻게 정확히 알 수 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이 배뇨일지 작성입니다. 3일 동안 내가 소변을 본 시간과 양을 종이에 기록해 보십시오. 밤에 보는 소변의 양이 하루 전체 소변량의 3분의 1을 넘는다면 이건 노화 때문이 아니라 관리가 필요한 야간요입니다. 이 기록을 가지고 병원에 오시면 의사들이 훨씬 더 정확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황정순 어르신은 이 시간표를 지키신 지 한 달 만에 정말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밤에 딱 한 번만 깨고 아침 7시까지 단잠을 주무십니다. 어르신은 잠을 잘 자니까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이 행복을 누리실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일과표를 지금 바로 실천해 보겠다고 다짐하셨다면 댓글창에 시작이라고 남겨주시거나 숫자 2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댓글 하나가 서로에게 큰 격려가 되고 건강을 되찾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서로 응원하는 따뜻한 댓글창을 만들어 봅시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벌써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들을 가슴에 꼭 새기셨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당장 기억하셔야 할 핵심 내용 3가지만 딱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녁 5시에 드시는 바나나 한 개의 힘입니다. 바나나 속의 트립토판이 우리 뇌에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바뀌기까지는 5시간이라는 마법 같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밤 10시에 단잠에 빠지고 싶다면 저녁 5시에 미리 잠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아몬드 5알과 함께 드시면 여러분의 뇌에 튼튼한 수면 커튼이 쳐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녁 6시 이후에 수문 개방 금지입니다. 밤에 만드는 소변량을 줄이려면 저녁 식사부터 물과 소금을 멀리 하셔야 합니다. 국물은 딱 3숟가락만 드시고 수분이 많은 과일은 낮에 미리 즐기십시오. 저녁을 싱겁게 드시는 습관이 여러분의 방광을 평화롭게 만들고 숙면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세 번째는 잠들기 전 다리거상법의 기적입니다. 낮 동안 하체에 고여있던 물들이 밤에 소변 폭탄으로 변하기 전에 미리 빼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1~2시간 전 소파에 누워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는 30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미리 비운 방광은 밤새 여러분을 깨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황정순 어르신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 저를 찾아와 밤이 무섭다며 눈물 짓던 그 힘없던 모습은 이제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르신은 지난주에 아주 밝은 표정으로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다시 뒷산 산책도 다니고 마당에 예쁜 장미꽃도 다시 심기 시작했어요. 하고 자랑을 하시더군요. 무엇보다 밤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자고 일어났을 때 그 개운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의 얼굴에는 다시 생기가 돌고 눈빛에는 활력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야간요는 결코 나이 들어서 당연히 겪어야 하는 고통이 아닙니다. 고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참고 사는 병도 아닙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3가지 비법은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시면 되는 일입니다. 황정순 어르신이 해내셨다면 여러분도 반드시 해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봐왔지만 어르신들이 잠을 잘 못 자서 기운 없이 지내시는 모습을 볼 때가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잠은 우리 몸을 고치는 최고의 보약이고 치매와 낙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성벽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 햇살을 맞이하며 개운하게 일어나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상상이 현실이 되는 데는 딱 2주의 시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자식들 키우느라 나라 일하시느라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몸을 돌보고 건강한 밤을 누릴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의 곁에서 항상 응원하고 돕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꿀같은 단잠을 선물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지인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밤에는 걱정 없이 깊은 잠에 드시고 내일 아침에는 세상 누구보다 활기찬 모습으로 깨어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명쾌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한 밤 되십시오.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꿀잠을 응원하는 국민 주치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뇌를 살리는 공짜 명약은 병원이 아니라 현관문에 있습니다. 평생 써온 머리가 자꾸 깜빡거린다면 제발 멈추지 마십시오. 75세부터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기적의 뇌 회춘법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제가 환자분들을 만나며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어르신들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치매만은 안 걸리게 해달라고, 머릿속이 자꾸 흐릿해져서 무서워 죽겠다고 간곡하게 말씀하실 때입니다. 그러면 저는 처방전 대신 창밖에 운동장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어르신, 치매를 막는 가장 강력한 약은 약국에 있는 게 아니라 어르신의 운동화 밑창에 붙어 있다고 말입니다. 최근 제 진료실을 찾아온 75세 박금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억척스럽게 살아오신 분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익숙한 길을 걷다가 여기가 어디인지 당황해서 멈춰서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어제 본 손주 이름이 금방 떠오르지 않고 가스불을 켰는지 안 켰는지 확인하러 서너 번씩 다시 부엌으로 가는 일이 반복되니 스스로가 너무 비참하고 우울해졌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박금순 어르신은 저에게 울먹이며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곧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렵다고 하시는 그 눈빛에 담긴 절망이 제 마음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사실 이것은 박금순 어르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70세를 넘긴 어르신 10명 중 3명은 이미 인지기능 저하로 고통받고 있거나 그 위험한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 인류는 원래 가만히 멈춰서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저명한 인류학 교수의 연구를 보면 인간은 수백만 년 동안 생존을 위해 매일 먼 거리를 달려온 천생 달리기 선수였다고 합니다. 우리 몸과 뇌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달릴 때 비로소 가장 완벽하고 건강하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수천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추적 조사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하루에 단 5,000보에서 7,500보 정도만 가볍게 걸어도 인지 기능이 망가지는 속도를 무려 절반 이상인 54%나 늦출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비싼 검사나 귀한 보약보다 매일 30분씩 걷고 뛰는 행동이 여러분의 소중한 뇌를 지키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간절히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제발 나를 잠에서 깨워달라고, 다시 뜨거운 피가 머리끝까지 돌게 해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자꾸만 엉뚱한 약통만 뒤적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박금순 어르신께 직접 처방해드린 뇌를 다시 젊게 만드는 비밀 수칙을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드릴 겁니다. 왜 달리기가 치매를 막는 세상에서 유일한 열쇠인지, 그리고 깊은 우울증에 빠졌던 박금순 어르신이 어떻게 다시 환하게 웃으시며 손주 이름을 또박또박 부르게 되었는지 그 기적 같은 과정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운동을 열심히 하라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 수명을 20년 연장할 수 있는 가장 과학적이고 확실한 생존 전략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의 빛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소중한 뇌 건강을 내 두 다리로 직접 지키겠다고 다짐하신 분들은 댓글에 시작이라는 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짧은 다짐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뇌 건강 수칙 2가지를 말씀드릴 테니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박금순 어르신이 제 진료실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동안 뇌를 굶기고 있었군요. 라는 탄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처방을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첫 번째 핵심 비결입니다. 매일 아침 30분 동안 숨이 약간 찰 정도로 몸을 움직여서 뇌에 천연 영양제를 공급하십시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가 걷거나 가볍게 뛸 때 우리 뇌에서는 BDNF라고 불리는 마법 같은 물질이 뿜어져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뇌를 살리는 황금 영양분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양분이 왜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면 뇌세포 사이의 연결고리가 느슨해지고
기억을 저장하는 창고인 해마가 점점 쪼그라듭니다. 그런데 이 황금 영양분이 공급되면 마치 가뭄든 논바닥에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뇌세포가 다시 살아나고 끊어졌던 신경망이 촘촘하게 이어집니다. UCLA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통해 이 물질이 많이 분비된 어르신들은 인지 능력이 젊은이 못지않게 유지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박금순 어르신은 이 설명을 듣고 나서야 왜 본인이 그동안 가만히 앉아만 있었을 때 머리가 안개 낀 것처럼 멍했는지 비로소 이해하셨습니다. 뇌를 고칠 재료를 단 한 번도 넣어준 적이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 비결은 혈관 속의 일당백 청소부,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겁니다. 우리 뇌는 몸 전체 산소의 20%를 혼자 다 쓰는 아주 대식가입니다. 그런데 뇌로 가는 고속도로인 혈관이 기름때로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뇌세포는 영양실조에 걸려 하나둘씩 죽어갑니다. 이게 바로 치매의 시작입니다.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 벽에 붙은 나쁜 기름기들을 싹싹 긁어내서 간으로 보내버리는 청소차 역할을 합니다. 이 청소차를 가장 많이 출동시키는 방법이 바로 달리기입니다. 박금순 어르신이 걷기와 뛰기를 시작하고 2주가 지났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눈앞이 밝아지고 머리가 개운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기분이 좋아진 게 아니라 실제로 깨끗해진 혈관을 타고 신선한 피가 뇌 끝까지 전달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의학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약통 속에 있는 알약은 일시적인 도움을 줄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두 다리로 직접 만들어낸 이 천연 물질들은 부작용도 없고 효과는 어떤 약보다 강력합니다. 박금순 어르신도 처음에는 무릎이 아플까봐 걱정하셨지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직접 체험하셨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놀라운 뇌 회춘의 원리를 여러분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생각나는 소중한 친구나 가족이 있으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력을 지켜주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을 10년 더 늘려줄 수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화살표 모양의 공유 버튼을 눌러서 소중한 분들에게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박금순 어르신이 달리기를 시작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마음속에 묵직하게 들어앉아 있던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릿속이 예전보다 훨씬 투명해진 기분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것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 안에서 아주 특별한 청소 작업과 행복 파티가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핵심 비결은 몸을 움직여서 뇌 속에 쌓인 독성 쓰레기를 태워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오토파지라는 아주 기특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자가 포식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세포가 자기 안에 쌓인 노폐물을 스스로 먹어치우는 쓰레기 소각장 같은 겁니다. 2016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을 정도로 의학계에서는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뇌세포 사이에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나쁜 단백질 쓰레기가 켜켜이 쌓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매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마치 굴뚝에 그을음이 쌓여서 연기가 안 나가는 것처럼 이 쓰레기가 뇌를 꽉 막고 있으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인지 기능이 망가집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를 치우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몸을 흔들고 뛰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 소각장은 절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달리기를 시작해서 몸에 살짝 땀이 나고 숨이 차기 시작하면 뇌는 비상사태라고 인식하고 이 소각장 스위치를 올립니다. 그러면 뇌 속에 쌓여있던 치매 유발 물질들이 불꽃처럼 타서 없어지는 겁니다. 박금순 어르신이 머릿속 안개가 걷혔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 뇌 속 쓰레기 청소가 제대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핵심 비결은 달리기를 통해 내 몸 안에 천연 항우울제를 꺼내 쓰는 겁니다. 많은 분이 우울하고 기운이 없으면 약부터 찾으시죠. 하지만 30분만 제대로 달리면 그 어떤 알약보다 강력한 행복물질이 뇌에서 터져 나옵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러너스 하이라고 부릅니다. 달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기분이 날아갈 듯이 좋아지고 온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신비한 경험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과학적 사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엔도르핀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진짜 주인공은 엔도카 나비노이드라는 물질입니다. 이름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드는 천연 대마 성분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나쁜 마약이 아니라 우리 뇌를 보호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아주 건강한 성분입니다. 엔도르핀은 덩치가 커서 뇌 속으로 직접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 성분은 뇌의 방어벽을 뚫고 들어가서 직접 행복감을 만들어냅니다. 박금순 어르신은 달리기를 시작하고 4주차쯤 되었을 때 길가에 핀 꽃만 봐도 웃음이 나고 자꾸 콧노래가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남편분이 어르신 보고 요새 좋은 일 있느냐고 물어볼 정도였죠. 이게 바로 뇌 속에서 행복 수도꼭지가 활짝 열린 증거입니다. 약으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이 천연 행복 물질은 오직 여러분이 직접 땀 흘리고 뛸 때만 여러분의 뇌가 선물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은 체력 싸움이 아니라 뇌 건강 싸움입니다. 뇌가 건강해야 웃을 수 있고 뇌가 건강해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추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원리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여러분은 이미 치매라는 무서운 적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고 있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제가 더 정확하고 유익한 의학 정보를 연구하고 전달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전 단계입니다. 박금순 어르신이 실제로 매일 실천하며 인생을 바꾼 구체적인 일과표를 여러분께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따라하실 준비 되셨나요? 박금순 어르신이 가장 강조하신 말씀은 바로 오늘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신발끈을 묶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의 하루는 오전 6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깨우고 바로 10분간의 스트레칭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3가지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종아리와 허벅지 그리고 엉덩이입니다. 벽을 짚고 한쪽 다리를 뒤로 쭉 뻗어 종아리를 펴주시고 서서 발목을 잡고 허벅지 앞쪽을 늘려주십시오. 그리고 의자에 앉아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에 올리고 상체를 숙여 엉덩이 근육을 풀어주는 겁니다. 준비가 끝나면 6시 15분에 밖으로 나갑니다. 처음 5분은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걷습니다. 그 다음이 핵심입니다. 1분은 가볍게 뛰고 1분은 천천히 걷는 것을 10번 반복하십시오. 뛰는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마지막 5분은 다시 천천히 걸으며 숨을 고릅니다. 이렇게 딱 30분입니다. 박금순 어르신은 저녁 식사 후에도 10분 정도 동네 한 바퀴를 가볍게 산책하며 하루를 정리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 몇 가지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70대인데 정말 뛰어도 안전할까요? 라는 걱정입니다. 제 대답은 네, 안전합니다. 입니다. 다만 시작하시기 전에 딱 2가지만 병원에서 확인하십시오. 심장이 운동을 견딜 수 있는지 보는 운동부하 심전도 검사와 목 혈관의 상태를 보는 경동맥 초음파 검사입니다. 이 2가지만 정상이라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달리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릎 통증에 대한 걱정입니다. 박금순 어르신도 처음엔 무릎이 쑤신다고 하셨죠?
여기서 통증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뻐근한 느낌은 근육이 적응하는 과정이라 계속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무릎 안쪽이 송곳으로 찌르듯 아프거나 굽힐 때마다 딸깍거리는 소리가 난다면 즉시 멈추고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부상을 막으려면 발뒤꿈치로 땅을 쿵쿵 찍지 말고 발 중간 부분으로 사뿐사뿐 내려앉는 연습을 하십시오. 보폭을 평소보다 좁게 해서 종종 걸음으로 뛰는 것이 무릎을 보호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여기에 더해 신발 선택도 아주 중요합니다. 비싼 브랜드가 최고가 아니라 발을 감싸는 쿠션이 충분하고 발볼이 편안한 것을 고르십시오. 밑창이 너무 얇거나 딱딱하면 발바닥이 지면과 부딪힐 때 생기는 충격이 고스란히 무릎과 뇌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딱딱한 아스팔트 길보다는 흙길이나 우레탄이 깔린 공원 산책로가 어르신들의 뼈 건강에는 훨씬 이롭습니다. 박금순 어르신도 처음에는 집 앞 보도블록에서 시작하셨지만 제가 알려드린 뒤로는 조금 멀더라도 흙길이 있는 숲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곳의 맑은 공기와 나무 냄새는 뇌를 정화하는 또 다른 천연 영양제가 되어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수영이 무릎에 더 좋지 않느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폐기능에는 수영이 좋지만 뼈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땅을 밟는 달리기를 해야 합니다. 울프의 법칙이라는 의학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뼈는 물리적인 압박을 받아야 비로소 더 단단해진다는 법칙입니다. 물속에서는 체중 부하가 없어서 골다공증 예방 효과가 떨어집니다. 70세 박금순 어르신이 넘어져도 뼈가 부러지지 않는 강철 체력을 갖게 된 비결은 바로 매일 땅을 밟으며 뼈에 기분 좋은 자극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박금순 어르신은 이 루틴을 딱 3개월 지키셨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다시 받은 인지기능 검사에서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았던 점수가 정상 범위로 훌쩍 올라왔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기적 같은 일이지만 꾸준한 달력이 만든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제 어르신은 손주들과 이름 맞히기 퀴즈를 해도 절대 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겠다고 다짐하신 분들은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시거나 실천이라고 적어주십시오. 그리고 먼저 댓글을 남긴 다른 분들께 파이팅이라고 따뜻한 격려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혼자 하면 외롭지만 함께 응원하며 달리면 우리 모두 100세까지 맑은 정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터닝포인트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이 기적 같은 뇌회춘법의 핵심을 딱 3문장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슴속에 깊이 새겨두십시오. 첫째, 달리기는 뇌의 비료인 BDNF를 뿜어내어 쪼그라들던 기억 저장고인 해마를 다시 통통하게 살려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둘째, 내 몸을 흔들어 깨우는 순간 뇌 속의 쓰레기 소각장이 가동되어 치매를 일으키는 독성 단백질을 태워버리고 천연 행복물질인 엔도카나비노이드가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셋째, 매일 30분씩 꾸준히 땅을 밟는 습관은 여러분의 뼈를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고 혈관 속 기름때를 싹 치워주는 최고의 장수 비결입니다. 제가 처음 박금순 어르신을 만났을 때 그분의 눈동자에는 짙은 안개가 낀 듯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자식과 남편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대가가 고작 치매라는 무서운 괴물이라는 사실에 억울해하셨고 무기력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이 신발끈을 묶고 밖으로 나가기 시작한 그날부터 기적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박금순 어르신은 동네 공원에서 가장 활기차게 달리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손주들의 이름을 헷갈리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예전에 즐겨 부르던 유행가 가사도 막힘없이 술술 나오신다고 자랑하십니다.
어르신은 이제 기억을 잃을까봐 밤잠을 설치는 대신 내일 아침에는 어느 길을 따라 달릴까 하는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든다고 저에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맑은 정신으로 손주들의 결혼식을 지켜보고 그들과 함께 웃으며 지난날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말입니다. 달리기는 단순히 수명을 억지로 늘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삶의 지혜와 소중한 기억이라는 유산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한 가장 신성한 의식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분 좋게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내일의 선명한 추억을 만들어내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박금순 어르신이 달리기를 통해 다시 찾은 것은 단순한 기억력이 아니라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당당한 자신감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결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뇌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죽기 직전까지도 스스로를 고치고 성장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5세든 85세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현관문으로 나가 운동화를 신는 그 용기입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 불안한 마음으로 순서를 기다리는 시간 대신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한 걸음씩 내딛는 그 30분이 여러분의 남은 30년 인생을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제가 의사로서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당부는 이것입니다. 나 자신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몸 안에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의사가 살고 있고 여러분의 두 다리에는 그 어떤 제약사도 만들지 못한 명약이 들어 있습니다. 그 보물을 썩히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의 뇌는 다시 젊어지기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다시 활기로 가득 찰 것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저의 강연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병원 신세 지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랫동안 행복한 추억을 쌓으며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든든한 주치의가 되어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을 끄고 당장 밖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첫 발자국을 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뇌가 기뻐하며 춤을 추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건강주치의 건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병원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견과류의 무서운 비밀을 밝힙니다. 암보다 무서운 신장 투석을 피하는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72세 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어르신은 동네에서 소문난 건강왕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거르지 않고 등산을 하시고 술과 담배는 평생 근처에도 가지 않으셨죠. 특히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견과류가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정보를 보시고는 매일 아침마다 아몬드와 캐슈넛을 듬뿍 넣어 믹서기에 갈아 드셨습니다. 그것이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비결이라고 믿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고 일어나면 눈가가 붓고 양말 자국이 저녁까지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발이 퉁퉁 붓기 시작했습니다. 최 어르신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기력 저하라고 생각하셨지만 건강검진 결과는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1.5까지 치솟아 있었던 겁니다. 이 수치는 신장 기능이 이미 절반 가까이 떨어졌음을 의미하는 아주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최 어르신은 제 앞에서 억울함에 목이 메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나쁜 짓 안 하고 남들보다 더 건강식을 챙겨 먹었는데 왜 제 콩팥이 이 지경이 된 건가요?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최 어르신의 사례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은 신장 질환을 겪습니다. 남성은 13%에 달하고 여성도 10%에 육박합니다. 문제는 신장이라는 장기가 70% 이상 파괴될 때까지도 아무런 통증이나 자각 증상을 보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치 묵묵히 집안일을 도맡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성실한 일꾼처럼 신장은 소리 없이 무너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고 해서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주는 필터와 같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배수관이 막히면 온 집안이 엉망이 되듯이 신장이 기능을 멈추면 우리 몸은 독소로 가득 차게 됩니다. 결국 평생 기계에 의존해 피를 걸러내는 투석을 받아야 하거나 큰 수술을 감당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이 필터의 여과 능력은 자연스럽게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음식 하나하나에 신장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집중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중요한 정보가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건강 상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좌우할 생존 수칙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건강검진표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1.3 이상으로 찍혀 있다면 오늘 제가 지목하는 3가지 견과류는 지금 당장 식탁에서 치우셔야 합니다. 아니, 아예 찬장에서 꺼내서 멀리 하십시오. 이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한 마지막 경고입니다. 왜 이 견과류들이 우리 몸에 독이 되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당장 멀리 하셔야 할 견과류는 바로 캐슈넛입니다.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많은 어르신이 좋아하시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캐슈넛은 그야말로 폭탄과 같습니다. 캐슈넛 100g에는 칼륨이 660mg 그리고 인 성분이 593mg이나 들어있습니다. 이 숫자가 왜 무서운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의 신장은 댐의 수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몸속에 칼륨이 너무 많으면 문을 열어서 밖으로 내보내고 부족하면 문을 닫아서 지키는 방식이죠. 그런데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이 수문이 고장나 버립니다. 수문이 고장난 상태에서 칼륨이 가득한 캐슈넛을 계속 드시면 우리 몸속에는 칼륨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쌓이게 됩니다. 고칼륨 혈중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의 근육에서 힘이 쭉 빠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부정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 성분도 문제입니다. 배출되지 못한 인이 혈액 속에 쌓이면 우리 뼈에서 칼슘을 뺏어가고 혈관벽을 돌처럼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결국 혈관이 막히는 동맥경화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되는 셈입니다.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것은 바로 견과류의 대명사인 아몬드입니다. 평소 신장 결석을 앓았거나 신장 수치가 불안한 분들은 아몬드를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아몬드에는 옥살레이트라는 성분이 다른 견과류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구운 아몬드 100g 기준으로 보면 무려 469mg의 옥살레이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캐슈넛보다 2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이 옥살레이트라는 녀석은 우리 소변 속의 칼슘과 만나면 아주 단단하고 날카로운 돌덩어리인 결석을 만듭니다. 이 날카로운 결석들이 신장 조직을 지나가면서 상처를 내고 물리적인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마치 정수기 필터 안에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가득 차서 필터 자체를 찢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최 어르신께서도 제가 이 설명을 드리자 깜짝 놀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몸에 좋다고 매일 씹어 먹던 그 고소한 아몬드가 사실은 내 신장을 찌르는 가시였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하고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피스타치오와 땅콩입니다. 피스타치오는 기본적으로 칼륨 함량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시중에서 파는 제품들은 맛을 내기 위해 소금에 절여진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에는 칼륨도 독이지만 나트륨, 즉 소금기는 가장 큰 적입니다. 땅콩 역시 콩과 식물이지만 칼륨이 상당히 많고 특히 잼 형태로 드시는 땅콩 버터는 설탕과 염분이 가득해 신장에 이중 공격을 가하게 됩니다.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의 주변 지인들에게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친구나 가족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버튼 하나가 소중한 한 사람의 신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파트에서는 죽어가는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견과류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신장이 나쁜 사람은 견과류를 아예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는 오히려 여러분의 죽어가는 신장을 살리는 구원투수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신장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드셔도 여러분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카다미아입니다. 신장 환자라면 오늘 당장 모든 간식을 마카다미아로 교체하십시오. 마카다미아는 견과류의 왕이라고 불리지만 신장 환자에게는 왕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카다미아는 칼륨과 인 함량이 다른 견과류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캐슈넛이나 아몬드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만 해도 충분히 좋은데 마카다미아에는 더 놀라운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팔미톨레산이라는 특별한 기름 성분입니다. 이름이 어렵다면 그냥 신장 전용 소방수라고 생각하십시오. 신장이 나빠지는 과정을 보면 신장 내부에서 미세한 염증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 염증 물질들이 신장 조직을 조금씩 파괴하는 것인데 마카다미아의 이 특별한 기름 성분이 신장에서 난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해줍니다. 추가로 마카다미아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당뇨가 있는 신장 환자분들이 마카다미아를 드시면 인슐린이 제2를 잘하도록 도와서 신장이 더 망가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루에 딱 10알에서 15알 정도만 드시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호두입니다. 하루 호두 6알이면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튼튼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호두에는 식물성 혈관 보호막이라고 불리는 아주 귀한 기름 성분이 견과류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로는 ALA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어르신들은 그냥 자연산 혈관 청소기라고 기억하십시오. 신장은 사실 거대한 혈관 뭉치입니다.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거미줄처럼 얽혀서 피를 걸러내는데 이 혈관들이 깨끗해야 신장이 재기능을 합니다. 호두에 들어있는 이 천연 청소기 성분은 신장의 미세 혈관 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염증을 줄여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신장과 심장은 형제와 같습니다. 호두는 이 두 장기를 동시에 보호하는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하루 호두 6개에서 7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지니 딱 그만큼만 챙겨 드십시오. 세 번째는 아마씨입니다. 단, 아마씨를 드실 때는 반드시 물을 함께 드셔야 합니다. 아마씨 한 큰술에 물 한 컵, 이것이 황금 비율입니다. 왜 물이 중요하냐고요? 아마씨는 우리 몸속의 노폐물을 잡아가는 자석과 같기 때문입니다. 아마씨에는 식이섬유가 엄청나게 풍부한데 이 성분은 장 속에서 물을 만나면 젤처럼 변합니다. 그러고는 신장이 미처 걸러내지 못한 노폐물과 독소들을 꽉 붙잡아서 대변으로 함께 나가버립니다.
신장이 혼자서 하던 힘든 청소 일을 아마씨가 대신 도와주는 셈입니다. 즉, 아마씨를 먹는다는 것은 지친 내 신장에게 든든한 일꾼을 보내주는 것과 같습니다. 단, 아마씨는 하루 한 큰술로 제한하시고 반드시 물과 함께 드셔야 그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밤에 대한 오해를 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밤도 신장에 안 좋다고 알고 계시는데 이건 오해입니다. 밤은 결석을 만드는 성분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신장 결석 환자에게도 안전한 편입니다. 다만 밤은 전분, 즉 당분이 많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만 조금 주의하시면 됩니다. 당뇨가 없으신 분들은 밤을 드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견과류보다 더 무서운 숨겨진 주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무심코 드시는 소염 진통제입니다. 허리 아프고 무릎 쑤신다고 약국에서 그냥 사드시는 약들입니다. 이 약들이 신장으로 가는 혈액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크레아틴인 수치를 순식간에 높이는 주범이죠. 견과류를 가려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독한 약물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통증이 심해 약을 드셔야 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자, 여러분, 이제 답이 나오셨죠? 캐슈넛과 아몬드는 버리시고 마카다미아와 호두, 그리고 아마씨로 바꾸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신장을 위해 제가 계속해서 더 쉽고 정확한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어르신께서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이론은 이제 완벽히 알겠는데 하루 일과 중에 정확히 언제, 어떻게 먹어야 신장이 제일 좋아할까요? 하고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먹는 법을 모르면 소용이 없듯이 우리 몸의 필터를 살리는 데에도 황금 시간표가 있습니다. 신장을 살리는 24시간 매일 이렇게 따라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주십시오. 밤새 신장이 열심히 노폐물을 걸러내느라 고생했는데 물 한 잔은 그 찌꺼기를 씻어내주는 고마운 마중물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호두 6알을 드십시오. 호두의 유익한 지방 성분은 공복의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마치 기계가 잘 돌아가게 아침 일찍 기름칠을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점심 식사 직후에는 아마씨 한 큰술을 챙겨 드십시오. 가루로 만들어 밥에 뿌려 드셔도 좋고 나물 반찬에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씨는 반드시 종이컵으로 2잔 정도의 넉넉한 물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아마씨의 식이섬유가 물을 만나면 장 속에서 끈적한 젤처럼 변해서 우리 몸의 독소를 꽉 움켜쥐고 밖으로 나갑니다. 만약 물 없이 아마씨만 드시면 오히려 뱃속에서 굳어버려 변비를 유발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십시오. 오후 3시나 4시쯤 입이 심심하실 때는 마카다미아 열알을 간식으로 드십시오. 이때가 혈당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을 때인데 마카다미아는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기운을 도와주는 최고의 영양 간식이 됩니다. 단, 아무리 몸에 좋아도 하루 총 섭취량이 30g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신장이 안 좋은 분들에게 과도한 칼로리 섭취로 인한 비만은 또 다른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때는 붉은 고기보다는 가급적 신선한 채소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피망이나 브로콜리 같은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들은 견과류에서 얻은 좋은 성분들이 우리 몸 구석구석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댓글이나 진료실에서 자주 물어보시는 궁금증 3가지만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제 크레아틴인 수치는 1.1인데 이 정도면 정상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크레아틴인 수치는 우리 몸의 근육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육이 적은 어르신들이나 여성분들은 신장이 나빠지고 있는데도 수치가 정상처럼 낮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70세가 넘으셨다면 크레아티닌 검사만 믿지 마시고 시스타틴 C라는 검사를 추가로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이건 근육량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진짜 신장 나이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아주 정밀한 지표입니다. 두 번째로 검사 전날 주의사항을 물어보십니다. 신장 검사 받기 전날에는 가급적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를 피하십시오. 고기 속의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치를 높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갑자기 무거운 짐을 들거나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근육이 과하게 사용되면 크레아티닌 수치가 튀어올라서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수치가 1.8 이상으로 높은데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하고 걱정하십니다.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가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음식을 넣어주면 남은 신장 기능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악화되는 속도를 늦추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투석의 위험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최어르신의 변화를 말씀드리면 제 마음이 다 뿌듯합니다. 조언해드린 대로 캐슈넛과 아몬드를 즉시 끊고 호두와 아마시로 바꾸신 지 석 달 만에 붓기가 싹 빠졌습니다. 무엇보다 무겁던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마다 얼굴이 붓지 않는다며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제가 짜드린 이 시간표대로 딱 일주일만 실천해 보십시오. 몸이 먼저 반응할 것입니다. 오늘 보신 이 루틴을 지금 바로 실천해 보실 분들은 댓글에 실천이라는 두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창에서 다른 분들이 올린 실천 다짐에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도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건강해지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기적 같은 건강의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한 긴 여정을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딱 3줄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장 수치가 불안하신 분들은 칼륨과 인이 과도한 캐슈넛과 아몬드 그리고 피스타치오를 즉시 멈추시고 마카다미아와 호두 그리고 아마씨로 식단을 바꾸십시오. 둘째, 신장 검사를 받으실 때는 근육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크레아티닌 수치 외에 시스타틴 C 검사를 함께 요청하여 나의 정확한 신장 나이를 확인하십시오. 셋째, 신장 필터를 청소해주는 하루 2리터의 물을 조금씩 자주 나누어 마시고 신장 혈류를 방해하는 소염 진통제 복용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72세 최어르신의 6개월 후 소식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최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린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들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신장의 문을 열고 호두와 마카다미아 그리고 아마씨를 정해진 시간에 맞춰 챙겨 드셨습니다. 좋아하시던 짠 음식과 독한 진통제도 과감하게 멀리하셨죠. 6개월이 흐른 뒤 다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최어르신의 모습은 제가 처음 뵈었을 때와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얼굴의 붓기는 온데간데 없고 눈빛은 활기로 가득 차 있으셨죠. 검사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1.5까지 올라갔던 크레아티닌 수치가 1.1로 뚝 떨어져 정상 범위에 안착하셨습니다. 신장이 피를 걸러내는 능력을 보여주는 수치도 6개월 전보다 훨씬 젊고 튼튼해지셨습니다. 최어르신께서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제 밤마다 다리가 부어서 잠을 설치지 않아도 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날아갈 듯 가볍습니다.
하고 말이죠. 무엇보다 이제는 사랑하는 손주들과 함께 마음껏 산책도 하고 여행도 다닐 수 있게 되어 세상이 다시 아름다워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그 환한 미소를 보며 저 역시 의사로서 말할 수 없는 보람과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신장은 우리 몸의 마지막 보루이자 생명의 필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장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신장은 분명히 그 정직한 응답을 보내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지식은 단순히 아는 것에 그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바로 주방으로 가서 찬장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내 몸을 망치던 견과류를 치우고 내 몸을 살리는 견과류로 채우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차가운 병실이 아닌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이제는 흔해졌지만 건강하지 못한 100세는 결코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신장을 스스로 지키고 관리하는 지혜야말로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가장 빛나게 만들어줄 최고의 투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분의 삶에 건강한 변화를 일으키는 소중한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정말 가슴 깊이 와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주변에 있는 소중한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클릭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신장 이식이나 투석이라는 큰 고통을 피하게 해주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며 더 정확하고 따뜻한 의학 정보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집중해서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신장과 함께 활기찬 매일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연구하고 여러분께 전해드리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국민 주치의였습니다.